그 다음에 계약 해제 방법인데요. 뭐 계약 해제는 아까 이제 그 틈틈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방의 이제 계약 위반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해제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최고라는 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 이것도 가능해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 당사자의 계약에서는 가능한 거죠.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서는 그 민법보다도 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하게 되면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원칙적인 모습은 계약 위반, 최고, 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하고 해제는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만약에 중도금을 뭐 오늘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 줘라. 오늘 안 들어왔는데 뭐 이 통고서 도달한 때로부터 한 이틀 내로 줘라. 안 되면 요 통고서로서 발송으로서 계약 해제로 가름한다. 라고 해서 최고 겸 해제 통고, 조건부 해제 통고 이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와 해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최고하고 언제까지 줘라 라는 최고를 하고 그때 안 오면 해제 통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최고와 해제 통보는 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법한 계약 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최고, 해제, 통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차를 잘 밟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최고 절차 놓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뭐 법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최고는 기본적으로 한번 하고 또 그게 법에 맞는 절차이든 이어서 그를 기도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뭐 아무 계약 위반했는데 그냥 아무 통고도 없이 애고도 없이 그냥 단칼에 잘라내면은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같은 경우는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좀 그 소홀히 하고 계신 부분이 또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나의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10억에 팔았는데 계약금 1억 받고 중도금 4억, 그 다음에 잔금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중도금을 상대방이 안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최고하고 해제 절차 밟죠. 근데 최고 그 중도금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채무불이행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그래서 최고하고 해제 절차 밟는 데는 의문이 없는데 만약에 케이스를 좀 바꿔가지고 계약금 1억 그다음에 중도금 4억은까지는 들어왔는데 잔금이 5억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잔금이.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 것만 가지고 법적인 채무불이행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이 법적인 채무불이행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계약해제뿐 아니라 뭐 지연이자 이런 부분에서도 모조리 다 관련된 개념인데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내 할 거는 다 했는데 동시행 관계에서 또는 상무계약에서 내가 할 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법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나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행제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행제공. 그럼 내가 매도인 입장이다. 계약금 중도금 5억 들어왔는데 5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약속한 날짜에 상대방이 5억을 준비 안 해온 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내가 할 의무 동시에. 잔금이 지급되면 내가 할 의무는 뭡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건네주는 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 준비하는 거. 요게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그걸 다 했는데 매수인은 안 하는 상태. 그게 법적인 채무불이행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또는 뭐 예를 들면 분양회사 입장에서 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럼 잔금 이전 등기 서류는 제공 준비해 뒀느냐? 준비해 뒀느냐? 준비한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럼 보통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인감증명서 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통고서에다 첨부하든지 언제까지 와라. 내가 준비해 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행 제공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세요.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고를 해요. 계약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언제까지 안 주면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 끝냅니다. 그럼 끝내지나요, 그게? 안 되지.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법적으로는 해제가 안 되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다른 데 또 팔아버려요. 그죠? 다른 데 팔아버리면, 법적으로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다른 데 판게 됩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 그쪽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있죠. 계약서에 만약에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하면은 계약금 뜯기는 거고, 계약금 오히려 물어줘야 되는 거고, 몰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 근데 B라는 사람한테 다시 되팔 때는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A한테 원래 넘겨갔으면 계약이 이행돼가지고 A한테 정상적으로 넘어갔더라면은 A가 12억짜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2억 상당의 그 차익을 물어줘야 돼요, 또. 이렇게. 근데 그 동시행 관계에 있는 부분을,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의무를 생각을 잘 못합니다, 보통.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리면서 중도금 지급 안 한 경우와 잔금 지급 안 한 경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중도금 지급하는 부분은 왜 그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도금 지급할 때 뭐 제공합니까? 받기만 하면 되지. 그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조치 없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최고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 해제를 고려하실 때는 내 의무가 뭐냐? 내 의무가 뭐냐? 자꾸 상대방 것만 제쳐가지 말고 내가 할 의무는 뭐냐? 혹시 내가 소홀히 한 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따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엉뚱한 상황이 발생해요. 내가 계약 위반한 사람으로서 몰려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재판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거 이용해서 이긴 사례도 있고요. 분양회사 그렇게 하더라고요. 엉터리처럼. 분양회사 절차도 안 밟고 해제했다고 그러고 다른 데 그냥 분양해버리대요. 손해배상까지 받았죠. 그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 본질은, 기본적인 어떤 계약이 안 되게 된 본질은 수분양자가 돈을 못 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절차를 엉뚱하게 잘 못 밟으니까. 그럼 A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걸 돈 안 줘서 그냥 B라는 사람한테 되판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행불능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A와의 계약이, 매매 계약이, 분양 계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A한테 넘겨줘야 될 상황인데 B한테 넘겨줌으로써 법적으로 이행불능이 돼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행불능의 상태를 누가 초래했느냐? 분양회사, 매도인이 초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아까 동시행 의무를 많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또 그게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한다. 계약 위반을 한다. 근데 나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잘 파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5억 받은 상태에서 5억 못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5억에 따른 청구를 하는 거예요. 돈 청구를. 소송을. 그러면 이 돈 청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금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늦게 받은 거니까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 기산이 되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돼야 됩니다. 채무불이행 상태.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는 준비했는데 매도인은 준비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내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법적인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되는 거예요. 지연이자가. 근데 그걸 안 했다. 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5억 달러는 소송하고 지연이자 청구하면은 깨집니다. 5억밖에 인정이 안 돼요. 5억밖에. 그 소송이 뭐 1년 갔는데 하나도 실이 없는 거지 뭐. 그죠? 그게 이제 금액을 10억으로 해서 그렇죠. 100억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약 해제 요건도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하는 상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뭐냐? 이런 부분을 딱 그냥 마음속에 딱 그냥 인이 박히도록 새기고 계셔야 돼요. 법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39페이지 관련 판례 98년 판례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런 문구가 간혹 있죠. 이 문구는 최고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끝난다. 보통은 이게 계약 해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불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하고 해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돈 안 내면 끝난다 바로 자동적으로 그냥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는 이 의미는 최고 없이 그냥 끝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는 만약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있다. 잔금 날짜 아까 5억 받고 5억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 계약서에 잔대금 안 내면 그 날짜로 그냥 계약 끝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계약 끝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다하고 동시행 관계 의무를 다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내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전제 하에서 최고 없이 끝낼 수 있다는 뜻이지 채무불이행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까지 이 문구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자, 나머지 판례들은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